주간 시사해설의 김재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의 가난 퇴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의회 민주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워싱턴 DC에 모두 숨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쿠카운티 서버브 지역에 델타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한 70년 만에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일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테스트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정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대의 가난 퇴치 운동이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War on Poverty, 빈곤과의 전쟁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선 어제부터 6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300의 돈이 지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6살 이하에게는 한 달에 $300, 6살 이상에게는 $250인데 연간 이 예산만 $1,200억 됩니다. 전국 어린이의 한 88%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수 $75,000, 2인 1가족의 $15만 이하의 가족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든과 의회 민주당계에서는 무려 3조 5천억 달러의 infrastructure spending 지출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안 안에는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이런 낡은 국가기관시설의 개설을 비롯해서 사회적 또 환경적인 프로그램들, 교육, 헬스케어들 개선을 위한 것이 있고 이 수입원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부자 증세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제 Human Infrastructure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리만 또는 도로만 계속 개소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관 시설도 좀 확대를 하자, 개소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프리스쿨을 의무화한다든가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를 모두 프리로 한다든가 프리스크립션 드러그의 가격을 낮춘다든가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경제 이념상의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30년 이상 진행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1% 상위 그룹이 50% 이상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대은행들을 쪼개고 대컴퓨터 기업들을 견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등장하고 새 경제의 혁명에 알맞게 가자.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빈곤은 나라가 구제해야 된다. 결국 이걸 나라가 구제하지 못하면 공멸하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나 보수 측에서는 미국의 성공 신화는 바로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 시장 경제와 수요 공급과 개인의 책임과 경쟁 사회가 주요 원인인데 이걸 다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 부자 증세를 하면은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것이고 고용이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국가 부채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달러의 가치 하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화당 측의 그 반론은 이건 사회주의의 운동이다.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경제 망친다, 고용시장도 망한다. 이런 공격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린든 B. 존슨이 War on Poverty 그리고 Great Society를 주장한 것이 60년대인데 빈곤층을 구제할 뿐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확대하자 투자를 계속했습니다만은 그래 당시에 이제 베트남 워 같은 것 때문에 큰 결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70년대에 시카고로 이민 온 한인들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그 카브니 그린 하우징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위해서 하우징을 제공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빈곤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것이 계속 증폭이 됐고 성공을 하지 못했죠. 린든 B. 존슨 이후로 미국의 정치권이 이 가난 청산 문제를 이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바이든이 지금 작심을 하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국가 경제에 지장은 없을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있고 의회 표수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의회라든가 바이든 쪽에서는 오는 8월 여름 회기가 끝나기 전에 3.5 트릴리언 달러 이 스펜딩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제안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버니 그린 하우징 말씀을 드리는데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만은 바이든의 생각은 가난한 나라가 구해야 한다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균등 발전해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명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 상인들이 총불이 앞에서 이제 돈을 벌었던 시카고 남부죠. 그래서 이제 그 휘황찬란한 다운타운에서 불과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범죄 속에서 수십 년 살아온 빈곤지역의 젊은이들이 다운타운으로 진격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한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풍성히 흐르고 있는 미시간 애비뉴, 소위 우리가 Magnificent Miles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에 이제 통금이 실시가 되고 말았죠. 다운타운 부자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떼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발가락 하나가 골무면은 전신이 아픈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과연 3.5 트릴리언 달러 스펜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또 과연 1200억 달러의 어린이 지원금이 워크아웃을 제대로 할 것인가? 과연 휴먼 인프라스트럭처가 작동을 할 것인가? 결국 의회와 정치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우리 개개인 유권자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텍사스주에 이변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약 60여 명이나 되는 텍사스주 의회의 민주계 상하원 의원들이 집단으로 임지를 떠나서 워싱턴 DC로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거버너인 그렉 아벗은 임지를 이탈한 이들에게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 경찰들에게 이들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변은 결국 Voting Right Law, 이 투표의 권리 문제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거버너가 주의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을 해서 이 투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민주당계의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퇴장을 하는 바람에 무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지사가 특별 회기 스페셜 세션을 소집해서 이 잔물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계 의원들이 표를 가지고 이제 대결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DC로 집단 이탈을 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oting Right, 이 호칭도 크게 다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Voting Reform Act, 개혁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Voting Restriction Act,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기 투표라든가 부재자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방법을 이제 제한하는 법안인데 공화당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선거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주장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기본권 제약이다, 악법이다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워싱턴으로 도주한 진짜 이유는 첫째는 연방의회에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하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연방의회에도 이제 Federal Voting Right Protection Law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건 이제 For the People Act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방에서 이제 이걸 하면 무효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연방의회의 사정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이변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끝이 어떻게 귀결할 것인지 아직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텍사스 민주계 의원들이 DC로 가자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일가를 했습니다. 그가 엊그제 필라델피아로 가서 이 악법은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만든 가장 반민주적인 법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선거 타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의회는 이미 새 투표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거의 한 20개 주가 유사 법안을 제정하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 부채자 조기 투표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은 표들인데 전체 유권자의 한 15%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이제 공화당이 만든 법안대로 가게 되면 공화당이 페더럴이라든가 스테이트에서 의회라든가
가버너십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 지금 한 53대 47 정도의 비율로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사건건 대결이죠. 코비드-19 접종을 비롯해서 기관시설 개수 문제라든가 보링 라이엇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이제 2020년 중간선거가 문제고 2024년도 대선전 이제 여기 달려 있습니다. 바이든이 과연 대선에 이제 재선 시도를 할 것이냐, 그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의문시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의 공화당 내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결국 그의 그 분열과 혐오와 그 공포심 자극하는 거, 불안 자극하는 거 이런 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을 건드리는 아주 정치적으로 묘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 드립니다. 미국이 이제 2등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죠. 또 미국이 온통 블랙, 브라운, 옐로우 이민자들과 소수계로 가득 찰 것이다. 미국의 그 웰페어 시스템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공포, 미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강력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미움과 공포의 대상이 주로 소수계, 이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있다가는 등이 터지는 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꼼꼼하게 삼박자를 좀 따져봐야만이 바보로 면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이 킴이라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보수계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한 사람 계셨는데 한인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이제 보수계 이슈가 월페어를 줄여라 하는 것이었는데 영주권자들 노인들의 이제 복지 혜택을 깎자 이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에 이제 영주권자들이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수천 명이 있었는데 꽤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내의 이제 지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펀레이징을 해주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견보다는 김씨, 이 한인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유교 문화라든가 시적 문화라든가 좋은 게 좋은 거의 짬뽕 정도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노인들 수천 명의 복지 혜택을 깎으려고 드는데 우리는 그에게 이제 헌금을 걷어서 바치자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무엇인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생각은 무엇인지 이 삼박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그가 김씨라는 이유로 나는 헌금을 갖다 바쳤다면 결국 그가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민족 중에 김씨가 많죠. 김일성이도 김씨고 김정일이도 김씨입니다. 노인들 그때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시민권자 그 시험 준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당시에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제가 이제 주간 시사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칼럼을 통해서 제이 김씨 극성 물러가시오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변히 모금 행사도 하지 못하고 황황히 사라진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따지고 해야만이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텍사스주의 난리가 나의 문제인데 워링 라이엇이 내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잘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코비드-19 얘기입니다. 델타, 이 변종 바이러스가 시카고 서버브에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쿡카운티의 보드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랙 어제 백신들이 접종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크게 우려된다 하고 발표하면서 변종 바이러스의 속도가 생각보다 매우 신속하게 번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쿡카운티 내 지역에 이 커뮤니티별로 지역별로 접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쿡카운티 전체는 한 샷 이상 맞은 사람이 60% 정도 됩니다만은 남부 지역은 45.5%밖에 안 됩니다. 북부 지역은 67.9%. 그리고 인종별로 보면 백인 지역이라든가 에이시안 지역은 75% 정도가 한 샷 이상을 맞았고 흑인 지역은 겨우 40%, 라티노 지역은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접종률 50% 이하의 지역에 감염이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당국자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맞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